일단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쌀. 자,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자, 우선 쌀은 어떠한 생육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창 자랄 때 고온 다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온 다습한 거 이거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였습니까? 바로 자, 대륙 동쪽에 이 강하게 부는 바람인 계절풍에 의해서 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쌀은요, 주로 이 계절풍이 많이 불고 있는 몬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이런 식량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 자, 거기다가 이런 기후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요. 자, 조금 질펀질펀한 충적평야 있죠. 여러분들 뭐 한국 지리 때 배우는 뭐 배우습지 이런 정도의 하천에 의해서 잘 쌓여진 이런 평야들이 발달돼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잘 형성이 됐을 때 쌀을 아주 잘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쌀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일단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감이 약간 오시죠? 자, 똑같은 한 단위의 면적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 얘기인데요. 자, 우리 쌀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작물이 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밀에 비해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쌀이 좀 더 많다. 즉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보다는 쌀이 같은 면적에서 재배한다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가 있구나. 자, 그로 인해서 자, 좀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구나. 인구 부양력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쌀 같으면요. 주로 생산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몬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소비하는 곳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생산지에서 소비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생산지와 그 다음에 소비지가 일치하는 편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동량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적인 이동량이 적은 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지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느 지역에서 이것들이 많이 재배되느냐를 봤더니 딱 요 지역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전체 이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동남부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 그래서 한창 자랄 때 고온 다습한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요런 몬순 아시아 지역. 자, 이런 데서 쌀이 많이 행해지는데 자, 여기서 대부분 생산되고 또 대부분 소비됩니다. 물론 뭐 여기 미시시피 강 같은 데나 아니면 브라질 같은 데 뭐 이런 일부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거의 이 지역에서 소비가 되므로 총 생산량 중에서 수출되는 것이 애게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우리 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은 또 여기다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밀은 그러면 쌀과 뭔가 뚜렷한 대비가 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생육 조건이요. 좀 더 내건성, 내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약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건조한데도 견딜 수 있다. 좀 더 선선한데, 좀 더 추운데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쌀은요, 고온 다습해야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선선하고 좀 더 건조한 곳까지 자랄 수가 있으므로 결국은 쌀에 비해서는 재배 면적이 어떻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일단은 밀이 쌀과 조금 차이가 나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나 남반구나 골고루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골고루 많이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연중 지구상에서 수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 밀 같은 건요. 물론 생산지에서 많이 먹습니다.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생산지하고 그다음에 소비지하고 봤을 때요.
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쌀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소비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생산을 엄청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조금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출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제 이동량이 쌀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지도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밀 같으면요. 아까 쌀이 재배되던 곳보다는 좀 더 선선하고 좀 더 건조한 데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 쪽이나요. 아니면은 중국의 북부 지역 이런 데 좀 더 선선하고 좀 더 건조합니다.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있는 강 이름이 뭐였죠? 머리 달린 강이라고 있었죠. 그쪽이나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이나 아니면은 미국과 캐나다의 이 중부에 있는 넓은 프레리 지역이나 자 이런 데서 좀 더 넓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대륙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구대륙 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해낸 게 결국은 많이 수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쌀이나 밀이나 총 생산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총 생산된 것 중에서 한 18% 그러면 쌀보다는 대략 6배 정도나 더 많은 양의 이런 작물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동량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쌀과 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쌀에도요. 여러분들 꼭 다 별표를 2개씩 쳐주시고요. 자, 식량 작물이 나온다면 이거 2개를 비교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만 비교하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시킬 수도 있겠죠. 자, 추가시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세계 3대 식량 작물에 들어가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이쪽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옥수수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요것도 역시나 기후 적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처럼 좀 더 선선해도 좀 더 건조한 데서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건성, 내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밀보다는 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옥수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옥수수는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줄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옥수수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옥수수가 하나를 털면 강냉이를 털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무게와 양으로 따졌을 때는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보다도 더 많은 게 바로 옥수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옥수수 같으면요. 뭘로 많이 이용하냐면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이걸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자,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걸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원료로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물 성분에서 이제 추출해서 그걸 발효시켜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환경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식량으로 먹을 거에서 빼서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량 작물의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옥수수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